안녕하세요. 튜닝포인트의 상담사 박소미입니다. 오늘은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높은 자살률을 가진 나라. 그에 반해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인 나라. 아동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나라. 혹시 이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지표들은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자살자해가 대한민국에서 대두되는 만큼 저 역시도 지난 4년간 자살자해 기관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나며 이와 관련된 특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기관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많은 조기정신증 청소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조기정신증과 우울을 함께 겪고 있는 경우 자살의 시도력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자살자에 관련 기관에서 많은 조기정신증 청소년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살 시도의 가능성이 높은 조기 정신증 청소년들과 청년들, 또 조현 및 조울증 환우들을 만나는 상담사로서 실제 목격한 자살의 징후들과 그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을 들어보시면서 혹은 내 주변의 어떤 이들이 이러한 징후와 특징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연구에 의하면 조울증이 있는 경우 자살할 위험률은 6배, 조현병은 5.9배, 강박장애는 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울증과 조현병에 걸린 환우 중 25%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 DSM-5에 의하면 조울증 환우의 평생 자살 위험도는 일반 인구의 약 20배 내지 30배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내용처럼 조현병이나 조울의 증상이 있는 분들의 경우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환의 증상이 심해져 충동성의 조절이 어려운 경우 자살 시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기분의 불안정성, 충동성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주변의 관심이 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스스로도 자신의 충동성과 불안이 높아지는 때에는 꼭 병원에 내방하여 이를 호소하고 약물을 증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많은 당사자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증상이 거세지거나 불안과 충동성이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면 병원에 내방하여 이를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조현병 환우의 경우 눈이 뒤집히는 듯한 불안한 느낌, 또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성의 마음이 들 때면 병원에 꼭 내방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약물을 증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돌보고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소중한 물건을 나눠주는 행동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동안 아끼던 물건을 나눠주고 자신의 짐을 정리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면 자살의 징후는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척 아끼는 물건을 갑자기 나눠주거나 어딘가로 멀리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며 짐을 정리하는 등의 행동과 슬픈 모습을 동반해서 보인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기정신증 청소년과 청년들의 경우 극도의 우울감을 호소하며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도움이 필요한 때일 수가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죽고 싶다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어적인 표현으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글이나 말로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거나 내가 죽으면 오히려 좋을 거야 등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내포하는 말이나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고통, 외로움을 호소하는 말을 한다면 자살의 징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경우 SNS를 통해 죽음의 신호를 자주 드러내기도 합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글, 사진 등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말이나 글과 같은 언어적 표현을 살피고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자살의 징후를 포착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급격하게 느껴지는 우울한 모습입니다. 상담실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느껴지는 우울한 기운, 옷차림과 같은 상태의 변화에서도 자살의 징후를 감지하기도 합니다. 말끔하게 하고 다니던 사람이 요즘 들어 지나치게 우울한 기운과 오랜 기간 씻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거나 한겨울에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슬리퍼 차림으로 상담실에 내방하는 모습은 급격히 우울해진 당사자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러한 부분들은 자살 예방 교육에서 안내하는 내용과 동일하며 이러한 경우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황적 요인입니다. 실제 자살자의 전문 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의 시험 기간이 끝나면 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이라는 압박적인 상황이 지나고 그 결과가 나오는 시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많은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를 파악하고 그 시기에 보다 깊은 관심을 두어 자살을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이별을 겪은 이후 학교 폭력, 학대, 질병 등 어려운 상황을 겪은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당사자의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변 정리입니다. 핸드폰 해지, 보험 해지,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포맷, 게임 삭제, 개인 홈페이지 삭제 등과 같은 신변을 정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미안하고 고마웠다는 말, 갑작스레 안부를 묻는 행동으로 그동안 관계에서의 남은 감정들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수단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약을 모으거나 죽는 방법을 찾아보는 등 수단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자해 행동이 동반되거나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우는 경우 빠른 개입이 필요합니다.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자살자의 94%가 사망 전 자살 징후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신호들을 통해 자살 징후를 발견하며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자살 시도자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자살의 위험성을 낮추어 줍니다. 자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등 명확한 질문과 있는 그대로를 들어주는 태도는 자살에 대한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난이나 조언은 좋지 않으므로 자살에 대한 사고를 파악했다면 전문기관을 알려주고 연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아래의 번호들은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기관들입니다. 당사자가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로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들은 7가지의 징후를 통해 나와 주변을 점검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돕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와 내용들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